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효심이 가득한 형님을 맞이하면서 벌어지게 된 갈등에 관한 사연입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존중을 좀 해줬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이고 현재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 문제는 바로 형님과의 엇박자였어요. 저희 형님은 효심이 정말 깊으신 분입니다. 당연히 그 마음을 존중하고 저 또한 형님의 뜻을 따라 드리려고 했었지만 형님의 효심은 감히 제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형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리고 당연히 시부모님 입장에서 당신들께 잘하는 첫째 며느리가 귀하셨겠죠. 이해했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고 편을 들다 보면 가끔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흐려지는 법인가 봅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저는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바로 아이를 천천히 갖자는 거였습니다. 저의 의지보다는 남편의 의지가 더 강했는데 이유는 아직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한몫했고요. 맞벌이였던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이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서 아이를 전담해야 하는데 요즘 세상에 혼자 가게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또한 동생인 남편이 형보다 먼저 결혼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급할 거 없으니 우선은 천천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가 일에 관두거나 휴직을 해야 할 텐데 솔직히 나 혼자 벌어서는 대출금이며 생활비며 감당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 우린 둘째니까 얼른 손주를 안겨드려야 한다는 부담도 적은 것도 사실이고 만일 낳게 된다면 형이 먼저였으면 좋겠어. 이해해줄 수 있지? 저 또한 제 일을 포기하고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천천히 낳자고 하는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아이나 잘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2년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며 우리들만의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와중 다행히 아주버니도 좋은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별로 간섭도 없었던 시댁 어른들이었고 아주버니가 결혼을 하셔서 형님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제 할도리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게 형님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 생활에 변동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독 저희 형님은 시댁을 중심으로 단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희보다 늦게 결혼을 하셨으니 그리고 맏며느리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지라고 이해를 하려고 했지만 동서 입장이었던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하더군요. 이런 게 바로 동서지간의 이해 다툼인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유별나게 행동하신 형님이 좀 부담스러웠었습니다. 형님은 계속해서 시댁에서 모일 만한 행사를 만드시곤 했어요. 매주 시댁을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개인 생활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만일 본래부터 그렇게 시댁을 자주 드나들었다면 별말 안 하겠지만 모두 형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처음 치러지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물론 살갑고 애교스럽게 구는 사람을 미워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실히 형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도 활기차고 밝게 변한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시부모님들도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적당히라는 말이 있는데 형님은 점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모임들을 만드시곤 했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들었던 건 바로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챙겨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을 챙겨드리면 감동하시겠죠. 그런데 형님은 일반적인 이벤트를 하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님과 제가 시부모님 앞에서 춤과 노래를 하시기를 바랐어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할 법한 그런 재롱 잔치급으로 말이죠. 동서, 시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하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챙겨드리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 그동안 무뚝뚝한 아들들 키우시느라 딸들의 재롱을 받아보지 않으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실하게 재롱을 떨어뜨리자고. 내가 이미 율동과 노래는 다 짜놓았고, 의상은 빌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3일간만 연습하도록 하자고. 형님은 전업주부셨으니 언제든지 시간을 빼실 수 있지만, 저는 직장인인데, 율동과 노래 연습을 위해서 3일 동안 그것도 주중에 시간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좀 이건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지 항상 형님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한 뒤 제게 통보를 해 오셨어요.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말씀을 하시니 만일 거절을 하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못돼 먹은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고요. 형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그냥 케이크와 꽃다발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율동이랑 노래까지 할 정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요? 동서, 말 정말 섭섭하게 한다. 나라고 부끄럽지 않겠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런 특별한 경험 만들어드리는 게 동서에 잠깐 느끼는 그 부끄러움에 비할 바가 돼? 솔직히 이런 거 나 혼자 준비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항상 동서 보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만 예뻐하시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동서한테 함께 하자고 하는 거야. 동서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남 앞에 나서고 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성격인 건 잘 알겠는데 가족이 됐으면 그리고 며느리가 됐으면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난 절대로 내가 형님이니까 내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 라고 이렇게 강요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내가 결혼을 늦게 했어도 형님은 형님이잖아. 나는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위해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내 의견에 따라 주었으면 좋겠어. 그깟 거 준비한다고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 1년에 단 한 번인데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시면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지 않겠어? 형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만 가다 보니 불만은 쌓이고 진심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강요에 의한 모임이었고 만일 제가 참여하지 않으면 저만 못된 며느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였으니까요. 저는 그야말로 그동안 억지로 했었던 것이었죠. 누군가는 저희 형님을 칭찬하실 겁니다. 저도 저희 형님이 시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형님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할 도리만 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둔 채 살았었는데 형님이 들어오고 나서 자꾸 되게 시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럼 그냥 형님 혼자서 하세요. 저 이번에 못하겠어요. 율동이랑 노래 좀 안 했다고 저를 미워하시거나 섭섭해 하시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시라면 어쩔 수 없죠. 그동안은 저도 괜히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따라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형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 혼자 하세요. 저는 며느리기 전에 제 남편의 아내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꼭 며느리니까 재롱을 떨어야 한다. 시부모님들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애교를 떨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형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엔 응원은 해드릴 테니 앞으로 제게 이런 무리되는 일에 동참하자고는 말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저리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래 그렇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의 행동과 말도 한몫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적이 없으셨던 시어머니셨는데 어느 날부터 형님과 저를 비교하며 마치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풍기셨거든요.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어도 되바라진 며느리는 아니었는데 저와는 딴판인 형님이 들어오고 나니 시어머니도 달라지셨던 것이었죠. 시부모님 앞에서 애교 좀 떠는 게 그렇게 힘드니? 첫째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첫째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더 느낄 처진데
시부모님 앞에서 재롱떨 가치가 없다고 네가 그랬다며? 너는 며느리 입장보다 네 인생이 중요하다고, 다시는 첫째 가는 일에 너를 끼워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며. 이제야 좀 며느리 본 재미를 보는가 싶었더니 네가 찬물을 바로 끼얹어 버리는구나. 첫째 생각이 얼마나 예쁘니? 걔처럼 하라는 게 아니야. 적어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형님 의견에 반기를 들었어야 했니? 너보다 결혼을 늦게 했어도 형님은 형님이고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이다. 앞으로 첫째한테 다시 한 번만 더 대들었다는 소리 들으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디 감히 동서가 형님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텃세 부리는 거니? 참 사람 마음 무섭더군요. 이제야 며느리 본 재미가 있다고 운운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게 바로 동서지간의 이간질이구나라는 걸 느꼈죠. 결국 저는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다발 하나를 챙겨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죠. 효심이 너무 지극한 형님을 따라가다가는 제가 나가 떨어질 것만 같아 결국 백기를 들고만 것이었습니다. 이후 형님은 둘도 없는 착한 며느리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저라는 사람은 부족하고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나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형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까 생각이 들다가도 정말이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못된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시부모님들에게 사탕발림을 하는 며느리는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도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분명 형님이 들어오고 나서 바뀐 시대 분위기를 환영하는 눈치긴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긴 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며느리를 그 어떤 아들이 싫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형님네 부모님 근처로 이사 가신다고 하더라. 연세 드셨으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형수님이 형한테 이사를 가자고 했다 하더라고. 원래 형수님은 부모님을 모시자고 했는데 그건 부모님이 싫다고 거절하셨나 봐. 우리 형수님 같은 며느리 이 세상에 또 있으려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정말 우리 형수님이지만 존경스럽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얻게 되신 우리 부모님은 복을 받으신 거고. 자기가 만일 형수님 반만 닮았었다면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부모님들이었을 거야. 안 그래? 남편의 말이 귀에 너무 거슬리더군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남편은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겠지만 저와 형님을 비교한다는 그 자체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피곤했어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형님이 대단한 며느리인 건 알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나도 존경해. 그런데 나와 형님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아줘. 내가 왜 형님을 닮아야 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데? 자기도 참 이상하다. 형님은 형님이고 나는 나야. 내가 형님보다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는 마음이 덜하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 순 없는 거라고.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왜 자꾸 나만 나쁜 며느리, 부족한 며느리로 만드는 거야?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았어요.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형님이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가 들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일로 제게 화가 났었던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이없게도 마지막으로 제게 만회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엔 저도 좋게 말이 나가질 않았죠. 사모님한테 들었지? 나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근처로 이사 가는 거? 마지막 기회야. 동선이도 동서가 서방님한테 얘기해서 근처로 이사 오길 바래. 요즘 동서 때문에 집안 분위기 안 좋은 거 알지? 어머님 아버님 눈밖에 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내가 동서 입장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쁨 받고 싶고 화목한 집안을 원한다면 내 말대로 하도록 해. 그리고 눈치 보니까 서방님도 근처로 이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만. 우리 좀 즐겁게 살자. 괜히 튀는 행동해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야. 동서가 뻣뻣하게 굴어봤자 결국엔 동서만 손해야. 결국엔 남자들은 지들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만 잘난 척하고 내 의견에 따르도록 해. 이거 마지막 기회야.
동서 그러다가 완전히 외톨이 될 수도 있어. 나 그땐 정말 안 도와준다. 왜 자꾸 저를 끼워 넣으려고 하시는 건지, 왜 자꾸 저를 형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회할 기회라뇨.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며느리인 건가요? 형님만큼은 아니었어도 할 도리는 하는 그런 며느리였는데 지금 저는 한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그런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지들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고 싶으면 본인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싫다는 제게 이러시는 건지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군요.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러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한테 기회 주실 필요 없고요. 만약 주신다고 해도 제가 사양할게요. 제가 이 집안의 분위기를 지금 망치고 있나 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형님처럼은 못하겠거든요. 그냥 못돼 처먹은 며느리 될 테니까 형님도 저 때문에 괜한 애 쓰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눈밖에 나는 것도 저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도 오롯이 제 몫이잖아요. 제가 감당할 테니까 형님의 지극한 효심에 저라는 사람 이제 그만 끼워 넣어주세요. 일전에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하는데 자꾸 저를 건드리시는 형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지금 강요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 사랑 다 독차지하시고 예쁨 받으세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질투도 안 할 테니까 이제 저한테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 후로 오랫동안 형님과는 만나도 서로 어색하게 지내게 되었고 시댁에는 해야 할 도리만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찝찝했던 것이 제가 시댁을 나오면 제 뒤통수에 대고 뒷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개운하지 않은 느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다가 현재 저는 시댁에도 거의 가지 않고 게다가 친정엄마가 있는 곳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형님과 저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형님이 저보다 열흘 늦게 출산을 하셨죠. 저는 딸을 낳았고 형님은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특히나 형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에 대해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와 제 딸에게는 관심이 덜 하셨지만 정말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몸도 회복되지 않은 제게 시어머니는 제 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말을 듣고 폭발을 해버렸고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고요. 이거는 시어머니로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네가 첫째와 사이가 좋질 않아서 분명히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첫째는 첫째잖니. 게다가 첫째는 우리 장손주를 낳아주었고 그래서 말인데 지금은 티가 나지 않겠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생각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는 게 좋지 싶다. 둘째 네가 열흘 일찍 출산하긴 했지만 나중에 네 딸이 우리 장손주한테 꼭 오빠라고 부르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해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가장 큰 녀석이 사내가 좋아. 어차피 열흘 차이면 차이도 아니지 않니? 뭐 옛날 같았으면 한 1년 정도 출생신고를 늦게 할 텐데 요즘엔 그럴 수도 없으니까 집 안에서라도 그렇게 규율을 잡자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건 마치 네가 생각한 것처럼 해서 첫째한테 네가 전화를 해주도록 해라. 집안의 기강을 위해서 우리 장손주가 오빠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가 얼마나 너를 기특하게 생각하겠니? 네가 머리를 숙이고 꿇고 들어가란 말이야. 평화를 위해서. 이번 참에 그 기회로 서로 엇나갔던 마음들도 좀 풀고. 저 말을 듣는데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확 하고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제 딸을 동생으로 하고 형님의 아들을 오빠로 두자고. 그것이 집안의 기강을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은 이기적인 욕심이었고 저나 제 딸을 무시하는 처사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소리 질렀고 아예 인연 끊어버리자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지금 그 말이 제정신에서 나오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저나 제 딸은 없는 사람 셈 치세요. 그럼 누가 동생이건 오빠건 상관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주버님, 형님 다 없다고 생각할 참이거든요. 만일 제 남편도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 남편도 어머님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참,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어쩜 그런 이야기를 명령이라고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왜 제가 형님한테 꿇고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한 건가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살랑살랑 대면서 오로지 제 삶이 어머님, 아버님 위주로만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저는 대역 죄인인 거예요? 그냥 장손주랑 어머님과 아버님이라면 죽고 못 사는 형님 내랑 행복하게 천년만년 사세요. 전 이제 완전 빠지겠습니다. 정말 기가 차다볼 때 숨통이 조여오네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자기 딸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를 했는지 몰라도 대노를 하더군요. 처음엔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머물면서 저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친정엄마가 그러더군요. 무리만 되지 않는다면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오는 것이 어떠하겠냐고요. 만일 불편하지만 않다면 집에 들어와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 엄마가 대신 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 힘들어도 제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으나 확실히 힘에 버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의견을 물어본 뒤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흔쾌히 수락을 하더라고요. 이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지긋지긋한 형님에게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무슨 소리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에게 쇼킹한 말을 들었던지라 그보다 더 저를 뒤집히게 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엔 서방님을 친정으로 끌어들였구나? 어머님이 하신 명령만 잘 따랐어도 아무 문제 없이 어머님이 다 봐주시고 하셨을 텐데. 동서는 너무 자기 걸 못 챙겨 먹는 것 같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알지? 암튼 서방님을 대리사일처럼 드린 건 좀 너무하긴 했다. 네, 형님. 뭘 책임을 져야 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저희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에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어머님에게 드렸던 용돈이 있었어요. 많진 않았었지만 다달이 100만 원씩 드렸었는데 형님 말씀처럼 그동안 제 걸 못 챙겨 먹느라 그 돈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네요. 이번 달부터 자동이체 끊으니까 아마 저희가 드린 용돈은 형님네가 부담을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론 형님네는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형님 잘 돌봐주시고 아껴주시니까 그 정도 용돈을 챙겨드릴 수 있지 싶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셨는데 이제 물질적으로 정성을 다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이사 준비를 해야 해서 좀 바쁘네요. 잘 지내세요? 아주 가끔 시댁을 가긴 합니다. 남편이 입장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꼭 가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댁에는 발걸음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용돈 또한 드려야 할 때는 제외하고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가끔 동서지간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 어린 동서는 역시 형님을 못 쫓아간다. 좀 하자는 대로 하면 될 것을 뭐가 그리 잘났다고 자기 콧대를 세우냐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처럼 시댁의 딸랑이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랑대는 며느리도 아니었고 애초에 시부모님들도 제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살랑대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그 강압적인 행동을 저는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제 몫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그냥 저는 제가 좀 편안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모자란 둘째 며느리 소리를 들어도 철없는 동서 소리를 들어도 율동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군다나 먼저 세상에 나온 제 딸아이를 열흘 늦게 나온 형님의 아들보다 동생을 시킨 마음은 아예 없습니다.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